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수요일 정오원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인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다채로운 불꽃놀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뉴욕 메이시즈 백화점은 4만 개의 폭죽을 준비하는 등 올해에도 대규모 불꽃놀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관람을 위한 자세한 정보를 주혜진 인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월 4일 밤 뉴욕은 음악과 화려한 불꽃으로 축제의 도시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독립기념 불꽃놀이를 꼽는다면 단연 메이시스 백화점의 불꽃놀이입니다.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올해 35회를 맞아 맨하탄 허드슨 리버에서 오후 9시부터 대장관을 이룹니다. 20가에서 55가에 이르는 허드슨 리버에서 4만 개의 폭죽이 쏘아 올려집니다. 또한 항공모함 갑판과 크루즈, 서클라인 및 요트피어, 고층 스카이 라운지에서도 이색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불꽃놀이들처럼 무료는 아니지만 항공모함 박물관을 투어하고 DJ가 틀어주는 음악과 함께 이색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입장권은 웹사이트를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최고층 루프탑 라운지인 타임스퀘어 소재 스카이룸에서도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불꽃놀이 관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운 정부의 허가 없이 벌이는 개인적인 불꽃놀이는 불법입니다. 화재나 부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폭죽을 터뜨리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KNN 뉴스 조혜진입니다. 퀸즈 YWCA가 지난 24일 고교 졸업인증 자격인 GED 과정 프로그램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퀸즈 YWCA에서 GED 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한 청소년은 총 7명이었으며 이들 중 4명이 한인 학생이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YWCA가 지난 24일 고교 졸업인증 자격시험인 GED 프로그램 과정의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GED 과정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정시에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입니다. 퀸즈 YWCA GED 프로그램 과정에는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모여 함께 수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대학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오늘 이제 수료식을 갖게 됐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한 80명의 애들이 와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7명이 GED를 패스를 해서 했고 오늘 15명의 애들이 오늘 수료 과정을 마쳐서 수료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학기에 퀸즈 YWCA를 통해 GED 시험에 합격한 청소년은 총 7명이었으며 이들 중 4명이 한인이었습니다. My friend told me about this program and how I can obtain my GED after dropping out. 네, 패스했는데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for the score. 그동안 33년간 YWCA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컴퓨터 기초 강좌, 여름 캠프 등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교육 부문에 중점을 뒀으며 지난 18년 동안 해마다 GED 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퀸즈 YWCA는 현재 여름학기 GED 프로그램 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퀸즈 YWCA GED 프로그램 수강에 대한 문의사항은 718-353-4553으로 하면 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지난 25일 퀸스 크로싱 몰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안계 3개국 가수들이 출연한 가운데 퀸스 크로싱 아시안 파워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클로싱몰에서 지난 25일 아시안 파워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아시안의 저력을 보여주는 이번 콘서트는 미국에서 활동한 아시안 밴드와 뮤지션 등 총 6개 팀이 출연했습니다. I'm very happy all of you come. This is a very good concert. I hope all of you enjoy. After the music, spend some money, go to the restaurants here, okay? Yeah, and go to the retail store also. Yeah, go to the retail store. So make Queens your destination of shopping. Okay? Yeah. Destination of dining, okay? So in closing, I would say, 谢谢,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谢谢. 이번 공연에는 세계 최초의 2호 락밴드 잭수가 이끄는 쓰나미와 일본에서 2개의 정규 앨범과 화보집을 낸 코스플레이 가수 레이 미무라와 한국 힙합 그룹 드렁큰 타이거의 피처링을 받고 SM 엔터테인먼트 출신의 EXP 등 여러 장르의 가수가 만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무브먼트 크루하고 미국에서 마켄 엔터테인먼트에서 A&L을 맡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어서 많은 아티스트가 모이게 됐고 중국이랑 일본에서 잘 유명한 그룹들이랑 같이 작업할 수 있게 됐어요. Make Music New York is a citywide free music event.
in the New York City. And Queen's Crossing is the third year participating in the event. And this year we entitled this event as Asian Power. So we invite lots of musicians from Korea, from Japan, and from China to perform on the stage. And we'd like to give all the young people in this area a good beginning of their summer vacation and enjoy the nice summer weather. FNT 그룹에서 선보이는 이번 썸머 콘서트는 올해로 5주년을 맞이했으며 메이크 뮤직 뉴욕이라는 제목으로 6월 뉴욕 전역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1000개 이상의 장소에서 열렸으며 아이패드 2와 스와로브스키 목걸이 등 무료 추첨 이벤트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복수 국적이 다음 달 1일부터 사실상 전면 허용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27일 고령 동포에 대한 복수 국적 허용이라는 개정 국적법의 취지와 민원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시민권자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 신고를 하면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복수 국적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약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출입국 없이 한국 내에 계속해서 체류해야 복수 국적자로 인정했습니다. 또 이전까지 만 65세 전에 입국해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자는 완전 출국 후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는 경우에만 복수 국적을 허용했으나 7월 1일부터는 외국인 등록 시점을 불문하고 국적 회복 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 국적을 허용토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의 걸림돌이었던 무역조정지원, 이 TAA 제도 연장 문제에 대해 의회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제이 칸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광범위한 협상 결과 강화된 TAA를 연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이제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진전을 위해 움직일 때라고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상원은 30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태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날 인터넷판에 올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비교적 상세히 다뤘습니다. 이 기사는 판문점과 인근의 주한미군 캠프 보니파스에 4개의 방공호가 설치되고 있는 분주한 모습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한이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등 2건의 군사 도발을 일으켰다면서 서울에서는 북한이 외교적, 경제적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로 3차 도발을 준비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내용으로 하는 조지아주 이민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아틀란타 연방지방법원의 토마스 슬래시 판사는 27일 조지아주 이민법과 관련해 주 지역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과 불법 체류자를 숨겨주거나 이동시켜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효력 발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슬래시 판사는 주 지방경찰에게 체류 신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은 이민 정책과 관련된 법 집행 과정에서 지역경찰의 권한을 규정한 연방법률을 교묘히 우회한 것이며 많은 일반 시민들도 체류 신분을 조사당할 우려가 있고 멕시코 등 인근 국가의 우려 등 국제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그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중심 타자로 활약해온 추신수 선수가 왼손 엄지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 후 구단 측과 새 계약을 추진하는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추신수는 지난 25일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왼손 투수 조너선 산체스의 직구에 왼손 엄지를 맞아 뼈가 부러졌고 29일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8 내지 10주간 재활을 거쳐 8월 말에나 복귀할 것으로 보여 예년과 같은 화끈한 타격과 활발한 주류 플레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달 음주운전 파문에 이어 부상 악재까지 겹치면서 추신수는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약세로 반전된 데 부분적으로 자극을 받아 올 하반기 국내 총생산이 4%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장이 28일 내다봤습니다. 피셔는 이날 텍사스주 라운드락 상공회에서 연설 후 올 하반기 4%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앞서 에너지와 식품값 강세로 소비자가 위축됐으나 이것이 소폭 약화됨에 따라 불안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달 들어 경제활동이 상승함을 보고 있다면서 소매 제조 및 서비스업에 관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지표들을 상기시켰습니다. 렌트 안정법을 적용받는 뉴욕시 아파트 렌트가 올해 10월부터 1년 계약은 3.75%, 2년 계약은 7.25% 인상됩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27일 실시된 최종 표결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법은 지난 2008년, 2009년 이후 최고치로 지난해에는 1년 계약의 2.25%, 2년은 4.5%의 인상률이 책정됐었습니다. 지난 5월 1차 표결에서 통과된 1년 3.25 내지 5.75%, 2년 6.5 내지 9%에 비해서는 다소 내려갔습니다. 지난 4월 미국 대도시의 집값이 봄철 매수세에 힘입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달보다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미국 20개 대도시 지역의 주택 가격을 나타내는 4월 S&P 케이스 쉴러 지수가 전달보다 0.7% 상승했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이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 지수는 계절 조정 치료는 전달보다 0.1% 하락해 시장 전문가들이 사전에 예상했던 하락률 0.2%에 못 미치면서 작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6월 29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영상 27도, 밤 최저 기온 63도, 섭씨 영상 17도입니다. 오늘 하루 대체로 많은 구름과 함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무덥고 화창한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일면 탑으로 조지아 반이민법 부분 발효 정지라는 제목입니다. 7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이었던 조지아주의 반이민법의 핵심 조항들이 일시적으로 발효 정지됐다는 내용인데요. 토마스 스레시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27일 미국 인권자유연합이 조지아주를 상대로 제기했던 반이민법 위헌 소송에서 그 두 가지 핵심 조항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도록 한 그 조항과 불법 체류자를 은닉하거나 이동시켜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연방 관할인 이민법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이 미국 인권자유연합 측은 이번 판결을 발판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엘레바마주 등에서 그 반이민법에 맞서 지속적으로 소송을 펼쳐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뉴저지 리치필드 파크에 있는 옛 삼성전자 건물을 대교가 인수했다는 기사입니다. 그 9층 15만 스퀘어 피트 규모의 건물을 대교가 850만 달러에 사들여서 이달 초에 클로징을 했다고 하는데요. 건물 가치가 약 3,140만 달러까지 올랐던 2005년의 4분의 1 수준이고 융자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그 변호사협회가 매월 무료 상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연례 행사로 진행해 오던 무료 법률 상담을 오는 7월부터는 매달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다음 달 5일에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이민법과 파산, 가정상법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협회는 이거 무료 법률 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달 각기 다른 분야를 선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8월에는 형사법과 이민법 상담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또 그 대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가 주최한 한미 재외국민 선거 비교 세미나가 있었죠. 여기서 한국의 선거법상 아직은 우편 투표가
재외국민 선거에 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뉴욕 총영사관 진승엽 선거관이 밝혔다는 내용 나왔고요. 한국의 그런 실정과는 달리 미국은 해외 거주자들에게 우편 투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날 세미나에 초청된 네소 카운티의 선거관리위원회 칼 비세이도스 디렉터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해외 거주자들이 부재자 선거 등록을 한 뒤에 우편으로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을 세미나에서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는 오늘 그 드림 액트를 소개하고 있군요. 10년 만에 상원 첫 청문회가 열렸다는 내용인데요. 지난달 연방의회에 재상정된 드림 법안이 처음으로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렸고 그 의미와 큰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다는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소위원회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는 그 오바마 행정부를 대표해서 안 덩컨 교육부 장관, 그리고 제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클리퍼드 스탠리 국방부 차관보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서 지지 발언에 나섰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그 반대를 했죠. 드림 액트만으로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민제도를 고쳐 세우기란 역부족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 볼티모어의 한인식품 도매업자가 흑인 무장 강도에 피살된 사건 내용입니다. 어제 오후 3시께 볼티모어시 그 얼만 애비뉴 쇼핑센터 내 리커스토어에 음료수를 배달하고 나오던 임종환 씨가 총격을 당해서 인근 존스 홉킨스 베이뷰 메디컬 센터로 옮겼으나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JW 도매업체를 운영해온 임 씨는 배달을 마치고 나서 참배를 당했는데요. 경찰은 강도 사건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식품주류협회 이사로 활동해온 임 씨는 1980년대 중반 도미했고 두 딸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7일 펜실베니아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킨 관광버스에 이 저가 관광버스죠. 중국계가 운영하는 이 버스에는 한인 탑승자가 다행히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운전자 한 명이 사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그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사 칼럼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승강장에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 악취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쓰레기 수거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하루 평균 100곳 이상의 역에서 쓰레기 수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규정대로라면 통행이 많은 역은 매일 저녁 쓰레기를 수거토록 돼 있으며 나머지 역은 최소한 일주일에 2차례 이상 수거토록 돼 있습니다. MTA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0여 개 지하철역 승강장의 쓰레기가 수거되지 못해 평균 수거율이 60에서 7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서 21일 사이에 MTA 소속 쓰레기 수거 열차 8대가 962곳의 픽업 일정을 건너뛴 것으로 드러났으며 같은 기간 동안에 9대의 청소차도 260군데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 측은 현재 쓰레기를 제때 수거해 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력이 부족해 수거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고 낡고 오래된 쓰레기 트럭 때문에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 차량의 잦은 고장과 함께 일부 구역의 공사나 선로 점검으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TA 측은 이와 관련해 최근 수거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관광도시로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뉴욕의 대중교통시설이 이토록 지저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해 지하철을 이용해본 사람들은 지하철 선로 주변을 돌아다니는 커다란 쥐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뉴욕의 지하철 주변을 청결히 해 세계의 대도시 뉴욕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위생 청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루속히 뉴욕시 지하철역 주변의 쓰레기가 말끔히 치워져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임마누엘 스포츠 선교단과 뉴욕 탁구협회 후원으로 7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어린이 그룹 탁구 교실을 진행합니다.
뉴욕 탁구장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뉴욕 동포사회의 탁구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오니 학부형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년 이상 다져진 경험과 지식으로 YWCA of 퀸즈에서 6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7주간 2011 썸머 캠프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나는 여름방학에 꽉 찬 즐거움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초청합니다. 대상은 3세부터 12세까지며 연장반도 있습니다. 문의는 퀸즈 YWCA 718-353-4553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2011 썸머 기빙 트리 아카데미를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뉴욕 성결교회에서 6주간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과목 수업 및 골프, 발리볼, 농구 등 각종 특별 활동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필드 트립이 진행되며 대상은 5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등록은 7월 5일부터 문의는 718-948-0339로 하시면 됩니다. 가정상담소에서 오는 7월 9일 센트럴파크에서 자라나는 1.5세와 2세들이 한인사회에 많이 진출하는 것을 돕고자 가정상담소 준이사회와 함께 피크닉을 엽니다. 1세들과 1.5세, 2세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청소년 고등학생들에게 한인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는 7월 8일 오후 7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국립국악원 수석단원 김정림을 비롯해 이진구, 591, 홍진욱 등 여러 뮤지션들과 함께 한국 전통음악 및 현대적 분위기의 동서양 퓨전 음악을 선보이는 김정림의 해피 해금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제한된 좌석 관계로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 한인상공회에서 주최 한국외국어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6기의 입학식이 27일 플러싱 코리아나 식당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35명의 새 원우와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입학식에는 민승기 뉴욕 한인회 이사장이 신임 원우를 대표해 인사했고 외대 경영대학원 최명수 교수가 박철 총장을 대신해 축사를 했습니다. 이날은 입학식에 이어 최 교수가 마케팅으로의 여행 과목으로 첫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이부진 스타일입니다. 호텔 신라와 에버랜드는 물론 삼성물산 고문직까지 동시에 맡은 이부진. 이부진은 세계 최고의 CEO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뛰어난 경영 수완으로 매출 증대에 성과를 올리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부진의 자기개발법을 최초로 공개하고 있는 그녀만의 스타일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여기서 10월 29일 정오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